안녕하세요. 케이크 투어입니다. 오늘은 반문화 정규 학사과정 마지막 시간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디파인 작업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반문화 학사과정을 통해서 반문화의 역사, 그리고 반문화의 종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용어와 입장료 등의 시스템,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바오핑 요령과 오늘 디파인의 작업 매뉴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파인을 하지 않고 디파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디파인의 작업 매뉴얼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전 지식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업 매뉴얼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파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케이크 투어 채널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어떤 나이트를 즐기는 반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케이크 투어 채널은 한국 여성이 아닌 해외의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한국 남성들을 위한 교제를 위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에 나와서 반문화를 즐기더라도 교제에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파인 한다는 것은 결국 돈 주고 여성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친해져가지고 교제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여성과의 교제의 시작이 돈과 관련된 관계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케이크 투어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성은 디파인을 해도 만나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바파인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파인의 취지는 어쨌든 가게에 벌금을 내고 일하는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지만, 결국에 한국이나 필리핀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불법이다 이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필리핀 정부에서도 앙헬레스 워킹 지역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어쨌든 배서 일하는 여성을 얘기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서 밖에서 만나는 건 전혀 불법과 무관한 여러분들의 로맨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KTV를 자주 가지 않지만 필리핀 거주 초창기 때도 저는 바파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KTV를 간 횟수만 1000번을 넘게 갔는데, 이 횟수도 10년 전에 세다가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믿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여성의 레벨입니다. 여성에는 5가지 종류의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바로 평생에 만나기 힘든 나의 이상형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성은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작업을 하고 교제까지 꼭 성공하고 싶은 여성, 이것이 바로 이상형 1등급이죠. 그 다음에 2등급은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내 이상형에 가까워가지고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 꼭 한 번은 안아보고 싶다, 이런 여자가 바로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뭡니까? 그냥 괜찮은데 굳이 꼭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여자가 바로 3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성은 바로 저 여자는 내 이상형과 너무 다른 여성이다,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안 들면 한번 만나보겠다 하는 여성이 4번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것은 무슨 아마존 정글에 온 것 같다 해서 돈을 나한테 주고 데이트 비용도 자기가 다 내면 내가 한번 만나주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5번째고, 기타 6번째는 돈 줘도 안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성을 5가지 종류로 나누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여행을 해가지고 3번을 만날 것이냐, 4번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 거주하면서 내가 1번을 한번 트라이 할 것이냐, 여러분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혹은 내가 경험이 아직은 없으니까 우선 3번 정도에서 내가 많은 경험을 쌓겠다, 아니면 4번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앙헬레스나 일단 마닐라의 KTV, JTV 지역에 1번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이 번도 비키니 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JTV 가시면 그래도 일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하는 여성이 각각 JTV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다. 역시 JTV도 중소형 JTV가 아니고 고급 JTV로 가야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베테랑이 되면 어떤 여성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남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여성을 만나고 싶겠죠. 베테랑은 바로 베테랑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입장에서 가게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이미 이골이 난 베테랑 여성은 반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KTV에 대해서 많이 아는 남성들을 싫어해요. 왜? 베테랑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여행 초보들을 좋아합니다. 여행 초보들을 좋아해서 초보들이 엮이게 되면 많이 뜯어내죠. 티가 안 나게 많이 뜯어낼 겁니다. 대놓고 뜯어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그 여성이 얼마나 일한 여성인지 습관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서 너 일한 지 얼마나 되는지 해서 3개월 이상 됐다. 이러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1개월 됐다. 이러면 최소한 3, 4개월. 딱 그렇게 보셔야 되고 3개월 되었다. 이러면 1년 가까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베테랑이 됐는지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일한 지 오래돼서 베테랑이 된 아이들은 얘기를 나눠보고 정말 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가능한 배제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초보분들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인을 하는 작업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앙헬레스 비키니바는 여행 첫날에 보통 30군데 이상을 방문해서 10군데 정도에서 맥주를 한잔하라고 했습니다. 맥주를 한잔하고 그 다음에 JTV는 최소한 10군데 정도 방문하고 서너 군데에서 한잔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잔을 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친해지고 전화번호를 얻어냅니다. 전화번호나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이 순서대로 많습니다. 이 순서대로 연락처를 얻은 다음에 필리피나의 연락처를 얻어내면 결국 5명에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게에 가셨을 때 가능하면 2명 정도 데리고 즐기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봐야 10,000원, 5,000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가게에서 2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가 있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게 안에서 혹은 가게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내서 있다가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겠다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로드가 없다. 선불식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현재 심카드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서 답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20페소 정도 잔돈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Gcash라는 프로그램에 충전해 두었다가 바로 여성분 전화번호로 로드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까지 보내줬는데도 답장을 안 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테랑은 베테랑을 싫어하고 반대로 초보들은 베테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잘 알고 세심하게 케어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동건이나 조인성급 외모라면 90% 이상 연락이 옵니다. 평범한 외모라면 절반 정도는 답장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20%부터 30%까지 정도는 연락이 옵니다.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3번 등급 여성 기준입니다.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1번급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대부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1번급 여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남자친구가 있거나 누군가가 관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급 여성에게 작업했을 때 이 정도 확률로 연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앙헬레스 비키니바 첫날에 약 10군데를 들러 20명 정도에게 전화번호를 따고 오늘 끝나고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확률적으로 10명 정도가 답장을 하고 그중 2-3명 정도는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에 20명이 아니라 4-5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면 결과는 복불복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모집단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확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20명 정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2-3명 정도는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에서 20명 찾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1등급이나 2등급 여성만 찾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끝나고 만나자고 했다고 하면 각각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3명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3명 다 오라고 하세요. 한국 식당이든 호텔이든 노래방이든 새벽 2시쯤 어디로 오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3명이 모두 오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3명 다 데리고 놀면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먼저 온 사람과 놀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밖에서 따로 만나서 미안하다,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 내일 보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비를 넉넉하게 500페소든 1000페소든 주면서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킬이에요. 제가 세부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은 시점인데 세부에 처음 가서 클럽에 갔는데 필리피나만 잔뜩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유학생 한 팀, 저하고 두 팀밖에 없어서요. 저희 팀에서 거기에 있는 필리피나 한 10팀이랑 같이 잘 놀았어요. 그래서 잘 놀다가 다음 날 또 문자로 다 보내서 그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필리피나한테 다 와라. 다음 날 클럽에 우리 또 놀 거니까 와라 했더니 6팀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저흰 깜짝 놀랐어요. 그때 테이블에 한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6팀이 와가지고 결국에 그 중에서 가장 예쁜 팀하고 놀았는데 걔들이 바로 그 당시 세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제규어라는 KTV의 에이스들이었다 이겁니다. 그 여자애들도 손님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자애들을 한두 명한테 올인하지 마시고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필리피나를 고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친구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바로 장투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장기 투자하시는 겁니다. 주식에도 장기 투자라고 해서 존 버티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초보 시절에는 여자애가 저를 거절하거나 이러면 이런 싸가지 이래가지고 여성에게 말을 함부로 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 걔네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1년에서 2년 내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필리핀에 왔다 갔다가 말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그 여성과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애들이 남자친구하고 오래 갈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또 깨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는 받았지만 잘 연결이 안 되는 애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페이스북 친구 혹은 라인 같은 거에 친구를 하신 다음에 계속 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바로 6개월에서 1년 내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오핑을 통해서 연락처를 얻어낸 10명에서 20명에 해당하는 필리피나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서 무조건 만나자고 하고 어느 정도 인원수가 돼야 확률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되고 만남을 거절하는 친구는 바로 버리지 마시고 연락처를 준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일 끝나고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그랬는데 막판에 집에 가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로맨스를 즐기자 했는데 마지막에 집에 가겠다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저도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뒤파인 해가지고 여자랑 잘 놀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폭탄 친구가 한 명 따라오더니 결국 제 호텔까지 따라와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심심찮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베스트 프렌드가 질투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둘이서 양성애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 거부하는 친구들한테는 2가지 정도의 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르기 전략.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필리피나하고 호텔에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니까 호텔 밖에서 1시간 동안 비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캐시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교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상당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이미 술 마실 때 너는 이러이러해서 나를 만나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잘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서 일종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미리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래서 막상 철이 형이 크로스토킹 시스템으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문화 정규 학사 과정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반문화 정규 학사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해외의 여성을 만나는 첫 번째 루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빨리 여기를 탈피하고 일반인과의 교제에 포커싱하는 그런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문화 정규 학사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더 좋은 시리즈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